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들어갑니다. 네, 이쪽으로 반갑습니다. 여기서 그냥 찍는 거예요? 네네. 네. 어제 그저께도 또 사건이 있었어요. 아기가 아픈 바람에. 지금도 아침부터 아기 치료받고 오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응급실을 하시는 거기. 저는 이제 응급실에서 예. 일을 하고 있는데 응급실에 도움을 또 받고 있는 보호자기도 하죠. 찾아보기 전까지는 네네네. 응급실이 약간 당직처럼 음. 그 각 과별로 선생님들이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응급만 과가 따로 있는지는 몰랐어요. 아예 모르셨어요? 저는 이제 모르니까 그쪽 분야로는 가면은 아예 이제 모르죠. 과별로 이제 차출 돌아가면서 음. 왜냐면 그거를 다 알아야 되는데 오는 그렇죠. 사람이- 응급의학과 의사가 일단 먼저 보고 각 과에 이렇게 토스를 해서 입원시키든 그쪽 치료가 꼭 필요한 게 당장 필요한 게 있으면 불러내리든 네.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에요. 예전에는 이제 그냥 외과 파트 한 명, 내과 파트 한 명 이렇게 둘이서 당직 쓰고 이런 식으로 했다면 예, 예. 응급의학과가 생긴 지 지금 30년이 됐으니까 30년. 예, 많이 바뀌었죠. 제가 잘 몰랐어요. 아. 예, 진짜로. 과가 뭐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예. 아니 뭐 병원을 직접 오실 일이 없어서 모르시는 게 좋은 거죠. 예, 병원은 예. 많이 갔었는데, 뭐 아이들 키우다 보면 예. 병원 갈 일 꼭 생기잖아요. 그 다음에 좋아. 엄마만 들어가죠. 보통은 아빠는 안 들어가고. 엄마 못 오는 일이 한 명만 있어가지고. 들어가서 한 명만 예, 들어갈 수 보통 있게 그렇게 되잖아요. 되니까. 예, 그래서. 아빠들만 오면 아빠가 애기 뭐 체중이나 키 이런 것도 잘 모르고 그래가지고 예. 결국은 엄마한테 막 전화하고 그래서 결국은 엄마 불러내야 되는 상황 오기도 하고 예, 그래서. 그런 일 생기죠. 저 응급실에서는 의사 선생님은 본 적은 없어요. 그 가드 분들은 봤죠. 밖에서 응급실 가면은 계시니까. 가드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이제 그래서. 목에 이렇게 뭐 걸고, 이거 오시면 안 됩니다. 이것만 받고. 아빠들 입장이 운전하고 가서 넣어주고 이렇게 응급의학과 의사로서 치료를 해주는 입장이기도 하지만 이제 셋을 키우는 입장이다 보니까 아이가 셋이세요? 뭐 돌아가면서 이제 다칠 일, 아플 일, 예. 사고 날 일이 계속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다 보면 이제 응급실에서 도움받을 입장이 또 되는 일이 또 흔해요. 애들 아플 네네. 뭐 젊은 나이에 아플 일이 별로 없는데 그쵸, 애들 그쵸. 키우다 보면 응급실 갈 일 생기잖아요. 예. 한 6일 됐나 아기가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선생님 아기가요? 네, 우리 아기가. 아. 그러니까 아프다고 그래서, 네. 아프다고 먼저 그래서 네. 한 하루 이틀 이렇게 아프다 그러길래 이상하다 그러고서 안에 봤더니 이빨이 썩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아픈가 보다. 예. 코로나 끝나면 치료하면 되겠지. 왜냐하면 네. 이빨 썩어서 아픈 게 뭐 이렇게 큰일은 아니니까. 그랬는데 갑자기 뚱뚱 부어요. 볼골인가? 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근데 병원 가려고 그러니까 또 이렇게 열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코로나 검사 해야 그쵸,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바로 치료 못 받고, 예. 코로나 검사 나가고, 그다음 그날은 이제 돌아온 거죠. 음. 다음날 되니까 더 팅팅 부었어요. 세상에. 근데 다행히 코로나 검사 음성 확인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치료를 받으러 이제 치과로 가서, 치과 진료 보고, 그날은 이제 먹는 약으로만 한번 깔아앉혀 보자 그러고 왔는데, 더 땡땡 붓고 열 조절 안 되고, 밤새도록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저께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이거는 그냥 항생제 먹고 버틸 일이 아닌 것 같다. 예. 내가 봐도 CT 찍어봐야 되겠다. 예.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애기 라인 달고 CT 찍고 그 과정이 좀 쉽지가 않은데 수액 잡아가지고 CT를 찍었어요. 조영제 CT를 찍었더니 네. 이 이빨에서 농이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여기가 다 농이 차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가지고 나름 수술을 받았어요. 여기 째고 이빨 뚫고 해가지고 농을 배농을 예. 시키는. 예. 뭐 아이들 때문에 병원 갈 일이 있긴 있었고 지금까지도 그리고 이제 그런 얼굴 부어서 오는 경우도 실제로 봐서 네. 검사해서 치료해주는 입장인데도 네. 직접 경험을 하니까 또 입장이 또 달라지고. 네. 그래서 오늘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 게, 그 응급 쪽으로, 그게, 제가 찾아보니까 센터장님 돌아가셨던 1년 전에, 그 응급의학 센터장님. 센터장님이요. 네, 윤한도 돌아가신 센터장님. 엄청 큰 사건이었더라고요. 그렇죠. 그분이 네. 이제 계속 저도 학회 일을 하고 있는 입장이라 네. 학회에서 계속 그분 역할이 굉장히 컸어요. 왜냐하면 시스템을 만드는 역할이셨으니까. 그 그 전까지는 이 관공서 쪽에 의사가 들어가가지고 뭔가 역할을 하고 만들고 이러는 게 네. 특히 응급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제대로 할 역할을 할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그분이 거의 뭐 살신성인 하다시피 들어가가지고 네. 뭐 재난 시스템 만들고 응급의료 체계, 네. 응급의료 기관이라는 게 지역마다 있고 거기서 응급 지역 센터가 있고 응급 권역 센터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중간중간에 이제 외상만 보는 외상 센터가 있고 이런 시스템을 다 만드신 거거든요. 그분이. 그냥 밤잠 안 자고 계속 그
응급의학회에서만 하는 그 회의만 해도 그렇게 제가 자주 보는데 네. 그거 말고 관공서에서 일 있으면 계속 불려다니고 하시면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거의 뭐 대체할 사람이 없는 수준으로 그렇게 일을 하시다가 네. 너무 무리를 하셨는지 또 그렇게 돌아가시는 일이 있었죠. 근데 그게 엄청 중요한 게 네. 이번에 이제 외래를 보면서도 좀 느꼈지만 외래에서 환자 보는 거랑 응급실에서 그 환자 급한 문제 한 번에 이렇게 그 당일로 다 해결하는 거랑은 너무 시스템이 달라요. 그게 무슨 얘기죠? 외래로. 그러니까 우리가 급하게 오면 당장 뭐 검사부터 치료까지 다 한꺼번에 해야 되잖아요. 입원도 해야 될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게 외래에서는 일단 뭐 코로나 검사 요즘에 코로나 검사까지 한 차례 추가가 돼가지고 코로나 검사 해가지고 먼저 확인하고 그다음에 교수님 만나가지고 일단 문진과 진찰 먼저 하고 그다음에 검사 다음 예약 잡아가지고 또 검사 날 또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입원하냐 마냐 결과 듣고 또 결정을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축축축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 절차가 있죠. 네, 외래와 응급의 그 시스템이 워낙에 달라서 응급실에서의 그 시스템 바로 그 자리에서 문진 진찰하고 검사 바로 해서 2시간 안에 결과 보고 필요하면 CT까지 다 찍고 해당과 연결해서 해당과에서 입원하냐 수술하냐 바로 결정해주고 이런 판단을 하는 이 응급의 시스템이 급한 환자들 다 완벽하게 치료해줄 수 있게 된 게 그분의 역할이 엄청 큰 거죠. 네, 학회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그걸 정부에서 지원을 엄청 해가지고 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니까. 왜냐하면 의료 시스템이라는 게 지금 저수가가 있다 보니까 응급의료에 투자하는 사람이 그 전까지 그 병원장님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응급실, 중환자실에 투자를 하면 할수록 병원이 손해가 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마진이 적어서요? 적은 게 아니라 의료 자체는 전부 다 마이너스 마진이에요. 아 진짜요? 예. 의료는 지금 뭐 30년간 계속 저수가로 계속 밀어붙여가지고 그 물가 상승률도 안 되는 걸로 계속 때리니까. 근데 수가라는 게 뭐예요? 그 우리가 전국민 의료보험에 들어있죠. 의료보험이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전 세계 의료 혼란에서도 잘 버티고 있는 게 전국민 의료보험이 있다 보니까 정부에서 돈 때려 부으면 뭐 검사도 다 해줄 수 있고 이런 환경인 거잖아요. 뭐 다른 나라들이 그게 안 돼서 내지는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비싸서 뭐 캐나다나 영국 같은 경우는 너무 늦게 만나게 돼서 그래서 그런 치료가 안 되고 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 우리는 전국민 의료보험에다가 강제 의료보험 가입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는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혜택을 받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애도 저도 치료를 잘 받고 누구나 이렇게 혜택을 받고 있죠. 근데 싸고 빠르게 진료를 받으려면 누군가 손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병원이 손해를 보고 있는 거죠. 병원이 이제 그래도 수익이 유지하는 이유는 인턴 레지던트의 저임금, 간호사들의 저임금. 미국에 비하면 간호사들 임금은 거의 뭐 4분의 1 뭐 이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많은 검사를 엄청 많이 하는 구조잖아요. 검사를 해야 돈이 나오니까. 진찰을 하는 건 돈이 안 나오고 검사를 하는 건 돈이 나오는 구조니까 환자를 많이 봐서 진찰을 많이 하든지 아니면 검사를 많이 때려가지고 병원이 MRI, CT를 엄청 찍어야지 돈이 돌아가든지 이렇게 되는 구조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편의점과 그 장례식장으로 보전을 하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 병원 안에 있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응급의학과, 그 다음에 중환자실 이런 거는 만들면 만들수록 손해가 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지원이 지금까지 계속 줄고 지금도 중환자실 병상은 노인 늘어나면서 엄청 필요한데 그만큼 안 만들어요. 병원이 뭐 최소한만 법적 기준에 맞게 최소한만 만들어야 이득인 걸.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니까. 요번에 그래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중환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몇몇 병원 찍어가지고 너희 코로나 중증 병상 만들어 이렇게 하고 대신에 수가 10배 줄게 뭐 이렇게 나가고.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급하니까 지금까지 시스템으로 중환자를 케어할 수가 없으니까 막 돈으로 일단 뭐 해보자 막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가지고 그거에 이제 반응해가지고 이제 병실 그 중환자 병동 코로나 병동 만드는 병원들도 지금 생기고 있고. 수가라는 게 이제 수가를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수가가 뭔지를 제가 몰라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전 국민 의료보험을 해서 전 국민이 가입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전 국민이 예를 들면 진찰료 지금 이제 뭐 한 3,000원 자기 부담 3,000원 내고 진료를 보고 얼마 안 되잖아요. 보험공단에서 10,000원에서 11,000원 정도 주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 14,500원 정도를 이제 초진료로 그 금액이 이제 나라에서 정해주는 금액이거든요. 그게 한 57년 전에 정해졌는데 처음에 그 진료비 자체가 국가에서 정하는 거예요? 네네네. 세세하게 다 정해요. 세세하게 다. 뭐 내시경을 하면 내시경 재료비까지 다 정해져 있어요. 아주 세세하게.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걸 물가 상승률 이하로 계속 50년간 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실제 받아야 되는 금액보다 계속 적어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플레이션만큼 그냥 손해 보는 거잖아요, 계속.
계속 손해를 병원이 보다 보고 뭐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편법으로 음. 오더를 내야지만 병원이 살아남는 구조가 자꾸 되는 거고 수액 같은 거. 수액으로 돈이 된다기보다는 뭐 영양제도 그 중에 하나긴 하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뭐 MRI, CT가 제일 대표적인 거고 어. 아니면은 뭐 네. 재사용하면 안 되는 어. 그런 어떤 재료들도 네. 피치 못하게 재사용을 안 하면은 시행할 수 없을 정도의 금액으로 때려버리니까. 예를 들면 미국에서 내시경 한 번 하면 이제 70만 원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위내시경.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 수면비까지 합쳐서 8만 원 받거든요. 그냥 내시경비로는 3만 원인가 3만 5천 원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금액을 받으니까 이제 환자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는 재사용하면 안 되는 것들이 아. 편법으로 재사용되고 그게 당연시되고 그래서 그거 막 착한 예를 들면- 의사, 원칙을 지키는 의사가 더 빨리 도태돼서 시장에서 사라지고 아. 원칙을 안 지키는 의사만 자꾸 살아남는 악순환이 자꾸 반복이 되고. 그럼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네, 만약에 그거 있으면 프리미엄 내시경 이런 거 만들면 안 돼요? 그걸 못하게 했죠. 아, 그거 그 전국민 의료보험에 강제 수가제가 정해져 있다는 네. 거는 그런 다른 상업적인 이유로 금액을 높여서 받는 거를 못하게 하는 거죠. 아, 네, 다 정해져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있구나. 그래서 이제 뭐 그 의료의 산업화가 되려면 영리병원을 허용해야 된다 해가지고 네. 뭐 제주도니 뭐 이렇게 영리병원을 시도를 했다가 네. 사실 의료에 돈 영리가 들어가는 순간 뭐 미국처럼 되는 거는 시간 문제죠. 점점 그렇게 바뀌겠죠. 사람들이 그러겠죠. 똑같은 의료가 아니라 한쪽에서는 내시경을 제대로 설명도 잘해주고 뭐 네. 재료도 막 이렇게 깨끗한 걸 써주고 이러면 당연히 이 헌 의료를 받고 싶겠어요. 새 깔끔한 의료를 돈 받고 싶지. 던져줘도 자기 몸에 가겠죠. 대한 건데. 네. 근데 그렇게 할 수 없게 만드니까 전 국민이 싸게 의료를 이용할 수 있는 구조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아, 그게 되게 그러네. 그러면은 강제로 하게 하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 거다. 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러니까 의료 뭐 기술이나 뭐 시설이나 이런 게 세계 최고라고 자부를 하고 있으면서도 네. 이제 속에서는 굽는 구조니까 이런 어떤 피해를 자기도 모르게 입고 그 피해가 티가 안 나면 별 문제 없이 그냥 넘어가는 구조가 돼야 되고 그런 게 참 문제죠. 그러니까 적절하게는 네. 주고 예를 들면 그 원가가 100이면 110은 줘야 이게 의료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여러 가지 네.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78% 정도까지 보존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고 네. 나머지 22%는 딴 걸로 다 지금 보존하고 있는 걸로. 저는 이 얘기를 그래도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네. 저는 이제 공직의로서 네. 그러니까 월급을 받는 의사다 보니까 제가 직접적으로 뭔가 그 어떤 비윤리를 시행하지는 않아도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거를 얘기나마 할 수 있는 거지. 사실 병원을 운영을 해야 되거나 이렇게 로컬을 차려야 되거나 병원장이 돼야 되거나 뭐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이거를 말을 해서는 아예 운영을 못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말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정상 수가로 올려달라고 싸워도 네. 아무리 싸워도 사실 이득을 보는 사람이 없죠. 정부 입장에서는 보험료를 계속 유지를 해서 네. 이 표가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 게 되게 정치적 차원에서 중요하고 아니 뭐 그런 베이직 프리미엄 이렇게 해도 안 된다는 거죠. 그걸 못하게 했어요. 내가 하는 거를 이미 다 해도 지금 하는 서비스 그대로 유지하고 예를 들어서 프리미엄 감기 서비스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죠. 그냥 뭐 개인 의원에서 이제 비보험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뭐 수액 치료, 뭐 감기 수액이나 뭐 이런 네.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하고 있죠. 근데 그게 이제 비보험인데 네. 비보험도 이제 너무 많이 하면 비윤리에 들어가는 거죠. 진짜 필요한 거 아니라. 네. 그러니까 뭐 비보험으로 그냥 환자가 원해서 넣었다라는 걸로 하면 네. 5만 원을 받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완전 차등돼 버리게 되니까. 돈 개념으로 보면 프리미엄이 있어야 될 것 같지만 사실 네. 의료라는 거는 그렇게 프리미엄이 하나가 시작하면 네. 사실 의료 그 건강권의 평등이라는 개념은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원칙적으로는 네. 똑같은 의료를 이렇게 막 브로드하게 제공하는 게 맞긴 맞는데 네. 대신에 안에서 곪지 않게 적정하게 주면 되죠. 그게 제일 좋죠. 미국처럼 돈 있는 사람은 좋은 의료 받고 하고 네. 돈 없는 사람은 무슨 카운티 병원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네. 군립병원, 시립병원 이런 것처럼 그런 데서만 막 보고는 몰려가지고 고생하면서 엄청 오래 기다려가면서 진료를 받게 하는 아. 이런 이원화되는 구조로 가는 거는 네. 사실은 원칙은 아니죠. 의료의 형평성의 차원에서는. 의료권, 건강권이라는 건 기본권의 하나잖아요. 네. 예, 그건 인정해야죠. 근데 그걸 프리미엄을 주는 순간 깨져요. 시간의 문제. 예, 그래서 그거 아, 이거 진짜 사실 어려운 문제네요. 어려운 문제예요, 이거는. 예, 정치적으로도 걸려있고, 의료보험비 내는 것에 상승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풀지 못하고 계속 50년 넘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영속성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이렇게 계속 가서는. 예,